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서슴없이 폭행을 시작합니다. 버스, 택시, 카페 등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실랑이와 난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짜증과 우울함,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8개월, 우리의 정신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감염병 시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사건 역학조사단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신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윤윤구 한양대 사대부고 교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파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5월 26일 이후 대중교통 내 폭행, 업무 방해 건수는 약 350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어기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 무는 건 물론이고 구속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칫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커피숍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런 특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전문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신민영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가해자로 이제 표현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위험한 사람 취급을 하냐? 네. 아니면은 당신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예. 방역 활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네. 집합을 제한한다든지 뭐 금지한다든지 개인의 동선을 공개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격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뭐 그런 예가 되겠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이제 용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민주적인 시민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민주적인 시민성이 사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상황에 대한 이해, 이 방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무를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뭐 이해,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매몰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적 시민의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커오면서. 그런데 지금 같은 비상 시기에 정말 평상시와 다른 이 시기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조차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을 써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 사실 범죄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세 가지의 그 방향성을 보는데요. 하나는 사회의 약한 고리. 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감정 조절 못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사회적 인격의 문제, 이 사회의 통제, 규율, 법, 공동체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인격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냐. 세 번째가 요새 많은 문제 가짜 뉴스가 횡행하잖아요. 네.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휘둘리면서 선동당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정신의학 쪽에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혹시라도 이들이 정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도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네. 평상시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뭐 특별한 불만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사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크게 어떤 실랑이가 벌어지고 뭔가 법적인 문제까지 벌어졌을 것인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네. 예민함, 불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휩싸여 있다가 이제 작은 어떤 고리가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네네.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유구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께서도 결국 저런 사람들 저렇게 어기니까 내가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라든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 내게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의 어떤 증폭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네. 소수의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예. 분노, 스트레스가 이제 자꾸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저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고3 요즘에 고3들이 입시 시즌이라서 네. 이 고3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분노는 좀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이런 상황들 자체를 겪으면서 나름의 트라우마를 좀 만들어가게 형성될 것 같고 아하. 이게 이후에 나중에 준법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혐오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폭력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감염병 장기화 시대 속의 사람들의 심리, 누리꾼들의 의견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시대 당신의 마음은? 원래 우울증이 있는데 원하는 것들도 못하는 상황이 끝이 안 보이니까 무기력증도 더 심해지네요. 가게 문도 못 열고 내놔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월세랑 관리비가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요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6개월쯤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퇴직금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다고 대기 발령됐습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우려가 치미네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 단장님, 현장에서 보시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상담 건수가 4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43만 건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감염이 이제 일어나면서 네. 일 상담 건수가 워낙은 한 2, 3천 건이었는데 지금 네. 뭐 5천 건까지도 2배 가량 상담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허. 역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은 이제 불안과 공포입니다. 네.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 가족이나 내 직장에 옮기지 않을까? 어허. 심지어 완치되신 확진자분들도 내가 재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굉장히 이제 높은데 네. 특히 어떤 시기에 이런 불안 공포가 이제 많이 올라오느냐면은 이제 신종 감염병으로서 코로나19가 처음 저희 나라를 상륙했을 때, 그리고 대구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감염이 이제 폭증했을 때, 네. 그리고 뭐 마스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감염 같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불안도가 확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또 확진자나 격리자분들께서 많이 또 얘기하시는 부분은 낙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가족들을 피하는 것 같다. 실제로 대놓고 비난을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주변에서요. 예. 네, 본인과 관련된 루머나 댓글, 악성 댓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는 2차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무력감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앞서 살펴본 사건 분석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진단해 볼 오늘의 주제,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의 위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울감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 단장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이요. 이제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생계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기도 했고, 네. 내 미래가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허. 저기 취업의 계획, 또 네. 진로와 관련된 계획들, 이직이라든지 뭐 학업, 유학생들은 뭐 졸업이 지금 연기가 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들이 많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은 유일하게 이제 낙이 아하. 뭐 경로당에 간다든지 네네.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몇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낙으로 삼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그런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으신 셈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 운동이라든지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적당하게 내 스트레스를 이제 분출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균형이 깨진 셈입니다. 아하. 그런데 내가 조절할 수가 없죠. 게다가 네네.
이 상황이 언제 끝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에 좀 압도돼 있으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사람 간의 이제 대면 접촉을 이제 차단하다 보니까 고립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혼자라는 고립감.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감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네. 윤희구 선생님, 네. 앞서 이제 심 단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2차적인 피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결국 심리적인 좀 고통, 또 우울감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이 우리가 일상화되어지는 네.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재난이 일상화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심대한 타격을 받는 건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어려운 상황에 더 위험한 상황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중압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그 확진자가 되면 문책하겠다, 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중압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이제 사회 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흔들리는 순간 그 사회적 안전망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돌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돌출 행동이 누적 지역 사회에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런 돌출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증폭이 될 거고 집단 불안 현상이 그렇죠. 가속화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혐오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타겟을 됩니다. 삼아서.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방역이 더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지죠. 예. 네, 심리적으로 약해진 틈을 파서 파고드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의 피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상황은 똑같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영국의 한 5G 기지국에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19가 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퍼진다는 말이 SNS를 통해 돌자 인근의 주민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나 5G와 코로나19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유, 어떻게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루머라는 것은 네. 그 내가 가지는 그 정보의 중요성, 예? 그런데 그 불확실성, 그 두 가지 요소와 비례합니다. 아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종 전염병 상황인데요. 네. 신종 감염병 상황일 때는 이 병에 대한 정보가 너무 중요하죠. 나의 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신종병이다 보니까 정보는 없습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비단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저희가 14세기 패스트 때도 엄청난 그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패스트라는 것이 신이 이제 내리는 벌이다라든지 유대인들이 퍼뜨린 병이다. 지금도 뭐 일부 교회 성직자들이 네, 뭐 하느님의 네. 벌, 천벌 이런 얘기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이제 좀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설명을 찾는데 애시당초 설명이 가능한 범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정보나 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초월적인 거, 영적인 거, 아니면 음모론적인 거 그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네. 사실 신종 감염병이 아주 필히 뒤따르기 너무나 쉬운 그런 속성이다. 우리가 아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다만 이제 내 공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만족감, 분노 이런 게 너무 클 때는 그 감정에 부합하는 이런 루머에 더욱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루머가 이제 막 파생이 되고 이제 막 급속하게 이제 막 퍼지게 되는데 그런 루머로 인해서 내 감정이 더 안정이 되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네. 더 불안해지죠. 네. 예.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방역에 있어서 정보를 이제 취사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내가 집중하는 그런 정보 방역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정보 방역 말씀 주시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1938년에 그 War of the Worlds라고 해서 라디오 드라마가요. 화성에서 침공하는 상황을 라디오 드라마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알고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당시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하고 벌어지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그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인류가 많은 그 새로운 정보의 확산, 공급 또 언론 미디어를 통한 신뢰 구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좀 반성에 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각자 칠판에 처방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두 전문가께서 과연 어떤 진단을 내리셨을까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처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민영 단장님부터. 네, 저는 정상화라고 정상화. 적었습니다. 정상화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나 토대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저조차도 사실은 이 상황을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다. 아하. 전문가들은 뭐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뭔가 좀 뭐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허. 사실은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랬었죠.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의 특별히 특성상 네. 우리가 이제 바짝 이렇게 노력하면은 좀 수그러들었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이제 유행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그런 네. 것들을 일단 먼저 조금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아하. 저희가 개인에 대한 심리 지원할 때도 이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이 상황이 특수한 것이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당신이 이제 겪는 불안이라든지 공포, 무력감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정상적이다. 반응이다. 네. 예, 예. 다만 그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보내는데 좀 집중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네, 정상화를 처방으로 내주셨고요. 윤윤구 선생은요? 저는 운동이라고 이제 운동. 네, 정했는데 요즘에 이제 고3 입시철이라서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집중하는 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네. 사건과 상황과 환경이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하. 몸을 움직이는 아. 거거든요. 신체가 건강해야 네,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운동을 이야기네요. 시작하고 예, 예. 운동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해내는 것으로 네네. 심리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아하.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독서와 음악 이렇게 집콕 시간 많으시니까요. 책 많이 읽으셔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블루 자가 진단법과 극복의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민영 단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병리적인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네.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스트레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예. 블루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우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어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마음속에 이제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윤윤구 선생님께서 몸을 움직이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몸으로 표출이 될 때는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하. 뭐 통증이 있다든지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다든지 가장 또 많이 호소하시는 얘기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함, 짜증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요즘 자주 다투게 된다던가. 화를 자꾸 내게 되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나도 좀 뭔가 코로나 블루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자세한 어떤 나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정도를 좀 궁금하시다면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가 검진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 혹은 24시간 시민 상담 지원이죠. 1577-0199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사회 속 심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정보 방역도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사업 부장, 윤윤구 한양대 사대부고 교사, 고맙습니다.